시위로 정권 교체나 체제 전복은 어렵다. 이란의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이거는 지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역 전체가 전쟁터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 큰일 나고요.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중동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란 시위, 물론 지금 이제 진압이 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엄청 뭐 몇만 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여튼 뭔가 이제는 단순 시위가 아니라 혁명 단계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시위 가지고는 혁명 나기 어렵고요. 지금 이란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폭동이 나고 하는 거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원래 이제 시위는 사실 좀 조용했거든요. 네. 조용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거라서 그래서 이 혁명 단계로 시위만 가지고 혁명 단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시위대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빨리 이란을 폭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위로 정권 교체나 체제 전복은 어렵다. 반증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냥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가 아니라 이제는 체제 전복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면서 뭐 팔리비 전 왕 그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좀 이란의 민심이 좀 바뀌고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시위할 때는 2022년에 그 히잡 반대 시위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전부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커진 거를 외국 그 세력이 준동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란과 튀르키예 국경 쪽에서 이 쿠르드 반군들이 넘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첫 교전이 거기서 일어났고 쿠르드 반군들이 거기서 사살되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아마 거의 처음 희생자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란 내에 있는 반정부 무장 세력과 그리고 이란 정부의 말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가담한 에이전트들의 활동으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위대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위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뭐 이란 정부 말대로 외국 그 스파이들의 교사를 받아서 했던, 아니면 순수한 이 시위대든 간에 이들이 느낀 게 하나 있죠. 이 리더십 없이는 힘들겠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 시위가 리더십 없이 일어난 거거든요. 누구를 그렇죠. 지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원래 레자 파hlavi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원래 뭐 그렇게 했지만, 원래 레자 파hlavi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 정부가 하는 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거 넘기려면 레자 파hlavi라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연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레자 파hlavi는 이란의 마지막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뭐 미국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반정부 단체가 크게 두 개 있거든요. 레자 파hlavi가 이끄는 단체와 그리고 마르얌 라자비가 이끄는 단체가 있는데, 묘하게 마르얌 라자비 쪽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르얌 라자비가 이쪽 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정계에다가 뿌렸고요. 그러니까 존 볼튼이라든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시위가 날 때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서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레자 파hlavi를 엄청 비난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모아서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벌써 적전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의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란 최고 지도자 지금 이번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을 했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만큼 그 뭐 계엄령을 통해서만 이게 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요, 뭐 이미 지금 뭐 진압됐다고 봐야죠.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진압은. 진압된 거고요.
다만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 쿠데타라는 말을 쓴 이유는 1953년을 되새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953년에 이란 국회의원들이 뽑은 이란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그 총리가 미국 CIA와 영국의 MI6 정보기관이 교사한 친위 쿠데타로 실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하메네이가 그거를 빗대서 봐라 또 외국 애들이 이렇게 추동을 하는 그러한 쿠데타다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진압은 됐지만 이 다음에 다시 계속 꿈틀꿈틀 이 쌓이는 이 분노가 다시 한번 분출될 때 그때가 진짜 무서울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몇 달 내로 있다. 이런 분석들이 기사로 좀 나오던데요. 네,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위대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좀 죽었어요. 네. 예, 그게 누가 죽였던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진압에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빵 사러 나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무고한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죠, 이란의 사잔덱이라는 신문에서 이번에 이란 정부가 생각하는 이란 정부가 추정한 집계한 사망자 수는 3,117명입니다. 네. 이들의 이름을 쫙 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 명단을 보고 이제 항의가 좀 들어왔어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 뭐 누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3,017명은 최소 수치라고 봐야죠. 그럼 그 숫자가 이란 정부가 말하는 건 3,117명. 그 중에 폭도가 69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폭도. 폭도가. 예,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말하는 폭도라는 것은 외국의 사주를 받고 이 스파이들, 뭐 이런 반정부 폭도들, 요걸 얘기하는 거고 한 2,400명 정도는 이제 이란 시민이죠. 무고하게 죽었다. 무고하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고하게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죽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네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는 얘기죠. 폭도들이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란 정부의 수치고요. UN 인권위원회에서는 2만 명 이상으로 보고, 아, 네. 그리고 국제인권센터라는 그 NGO에서는 4만 3천 명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4만 3천 명이 나온 시점이 벌써 일주일 전이에요. 아, 네. 예, 더 늘어날 수 있고 어떤 데서는 8만 명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어디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덜 고통을 받는다면 화가 덜 나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는 안 좋으니까. 예, 경제 안 좋고 인플레이션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제2차 시위의 물결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도 일단 그 함대 그 네. 항공모함을 쭉 여러 대를 그쪽 이란 쪽으로 보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집결시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도가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책인데요. 시위대를 향해서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Help is on the way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2월 14일 날 그래서 2월 14일에 미국이 때리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시점이 이미 늦었습니다. 2월 14일이면은요, 지나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시위가 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도 시점이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일회성으로 때려서는 안 되고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됐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1월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끝내냐면 내가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란에서 직결 처분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목숨 구한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때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는 이걸 때리지 못했을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때리면은요 네. 이란이 보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보복하는데 이란이 그런 말 했습니다. 미군이 거쳐간 땅이라든지 영공을 제공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다 때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미국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돕고 있으니까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방공망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1월 14일 그 시점에서는 방공망을 갖추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연기했다고 봤고
이번에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도 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보는 게 15일 사이에 방공망을 다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복 공격이 두려웠던 거니까 네. 확전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란에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공격하면 이거는 지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지역 전체가 전쟁터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란은 어차피 뭐 미국한테 맞아서 죽는다면 나도 가만히 죽지는 않겠다. 모든 걸 쏟아부겠다 하면 이거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네. 당연히 방공망을 준비해야 되는데 방공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방공망을 설치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주변 뭐 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겠네요. 네, 사우디 아랍 국가들이죠. 아랍 국가 주변에 있는 아랍 산유 국가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 이스라엘도 근데 방공망이 지금 덜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난번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그 미사일 기지들을 전부 부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상당수가 다 복구됐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란이 그래서 공격 능력이 있다. 네, 작년 12월 29일에 네탄야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네탄야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게 있죠. 작년 6월 12일간 전쟁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급속도로 탄도미사일을 더 비축하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이나 2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시위가 났기 때문에 이란이 넘어지길 바라면서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2,000기 정도까지 됐다고 봐요. 그리고 맞네요. 예, 이거를 막지 못하면 올해 3,000기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사실은 핵은 어느 정도 지난번에 됐다고 보는데 탄도미사일은 아직 손을 못 댔으니까 탄도미사일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그 초음속, 네, 극초음속 미사일. 네, 극초음속 네. 미사일 이런 걸로 해서 타격을 받기는 했었죠. 네, 네. 근데 이란이 그 능력을 더 배가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뭐 그 고위급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게 우리가 화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에 이스탄불에서 이란의 외교장관과 그리고 미국의 중동 특사 2명, 미트커프와 제레드 쿠슈너, 그러니까 회담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회담보다는 이거 정말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 때릴 것인가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란도 그 자멸이라는 건 알긴 아는 거군요. 안 하고 싶죠. 그렇죠. 예,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작년 여름에 미국이 제안한 게 있거든요. 미국은 아무튼 죽었다 캐나다도 핵 농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란 그렇죠. 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3.67 정도는 그거는 어차피 이란에도 러시아가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용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니까 3.67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오바마 때도 그건 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지금 현재 공화당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못 믿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 핵이 파생이 될 수 있다. 네, 3.67을 한다고 그래놓고 얘네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 땅에서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미국이 뭘 제안했냐면 너네 우라늄 농축하고 싶으면 이란 밖에서 여러 나라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농축을 하는 거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걸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란은 조건은 뭐냐면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 농축 시설을 이란 내에 무인도라도 이란에 둬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어요. 네. 근데 작년 여름에 미국이 제안한 그 콘소시엄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비췄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이란 밖에다가 만약에 두게 된다면 일단 협상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게 이제 핵에 대한 네. 투명성, 핵 해체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승인이라면서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핵 농축 절대 안 된다는 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사거리 제한. 그리고 보유 제한이죠. 세 번째로는 이란이
반이스라엘 세력들을 중동에 있는 걸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친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아, 대리 세력 중단. 플러스 이스라엘 승인하라는 게 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이스라엘 승인은 어떤 말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뺀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란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거고 그 국민들의 시위 때문에 네. 여기에서 결국 살아날 길은 제재가 경제 제재가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요, 이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요건을 이번에 다 풀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세 가지 이란은 근데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핵만? 이번 회담은 핵만 얘기하자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국도 거기에 동의가 되고 모르죠. 미국은 근데 한꺼번에 한 방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잘 안 될 것 같은 예, 중동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야, 이거 세 개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일단 한 개라도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왜 군인들 우리 또 보면은 거기에서 또 분노 느끼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도 아무리 그 신정 체제를 위한 그 친위군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어떤 분열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내부 쿠데타? 초반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소수라도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근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발표한 성명에 보면 약간의 그러한 동요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오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읽으면서, 아, 혁명수비대나 이 군부대 이 진압하는 쪽에서 그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정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게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권하고 싸우는데 정권이 이렇게 튼튼하면 나올 수 없죠. 근데 틈이 보여서 숨 쉴 공간이 있으면은 아, 이쪽으로 가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아니죠. 그 얘기는 결국 이란에서의 그 하메이네의 그 어떤 권력, 이 추종 세력들의 이 권력은 아직도 단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통령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자치제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뭐 이런데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란은요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장 옆에 방이 따로 있는 최고 지도자 대리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감시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힘이라는 게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힘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군인들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얼마나 최고 지도자가 이들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경제적 이득도 많이 주고. 그렇죠? 아주 친하메네이죠. 거기다가 최고 지도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거의 또 다른 이란의 정부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흔들리기 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공습이 시작이 될 것이냐, 전쟁이. 지금 뭐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양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위대를 도와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인데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그냥 각색을 하면 좀 뭐합니까 대통령님. 아니 지금 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지금 협상이 말이 되느냐. 아니, 말씀은 왜 레이건처럼 하면서 행동은 오바마처럼 하느냐. 예. 빨리 좀 가서 공격을 해라. 공격을 시작해라. 예. 왜냐하면 시위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쓰는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핵 협상만 뽑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위대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명분. 방편이었거든요. 명분이기 때문에
그 시위대를 돕기 위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핵협정이 된다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2주에서 2달 사이에 분명히 공격을 할 것이고 네. 대통령이 원래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공격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왜냐하면 시위대를 돕겠다는 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믿은 사람들이 더 시위를 확대해서 네. 희생자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강력한 딜을 하나 받는다면 빠져나오겠지만 핵협정도 안 된다 그러면 때리겠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건 일촉즉발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시계 적극성은. 제로 일촉즉발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근데 그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란군이 봉쇄했을 경우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물류가 에너지난 또 위기가 또 닥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란은 만약에 막판에 몰리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할 거고요. 또 미국도 거기를 그게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 한 285만 배럴 정도 되는데 그중엔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중동에서 오는 거에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 큰일 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나라가 제대로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더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없이 조용히 잘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